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 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추석이자 국군의 날입니다. 이틀 전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한 운군은 백악관의 전승보고와 동시에 38선 이북으로 진격해도 좋다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혼비백산 패주하는 적을 섬멸하고 임시 천도를 해산으로 해놓고 간도로 도망가 숨어있는 김일성을 차제에 제거하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국방장관 신성모가 있었으나 그의 언행을 믿을 수가 없었고 6.25 발발 시에는 일본군 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최병덕 참모총장이 있었으나 일본군에서 전투 경험이 없던 그 역시 무능한 사람이어서 전쟁 발발하자 한강 다리를 예고 없이 폭파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신성모에 의해 좌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참모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천 상륙 작전은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We've got to stop the zone of peace is no matter what 하고 소리친 후 즉각 UN 이사회를 소집했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은 즉각 38선 이북으로 퇴각하라고 요청했지만 북배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틀 후 27일에는 운군의 파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운 결정에 의해 세워진 국가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열흘 후 7월 초에는 정부가 피난하고 있던 대전에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9월 30일 대구 육군 본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관장하고 즉각 38선을 넘어 퇴각하는 인민군을 섬멸하고 북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명령에 따라 10월 1일 강릉 지역에 있던 육군 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을 했고 이어서 서부 전선에서는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개성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백악관 결의를 기다리던 유엔군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38선 이북으로 인민군을 쫓아내는 것이었지 북진 명령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루만은 원칙론자였습니다. 약속을 어긴 북한이 그를 화나게 한 것이었지 공산주의자가 밉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뭇거리던 유엔군은 메가더의 결단으로 10월 7일 38선을 넘어 진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추후 트루만은 유엔을 통해서 북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메가더는 트루만 대통령에게 차제의 압록강, 두만강 국경 폭격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할 소지를 미리 없애자고 건의한 것입니다. 요청을 받은 트루만 대통령은 메가더를 전쟁 미치광이라며 전격적으로 해임하였습니다. 그 이후 1955년까지는 육해공군 3군이 각기 다른 창군일에 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956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38선을 넘어 북진했던 10월 1일을 3군 통합하는 국군의 날로 기념하고 해마다 성장하는 국군의 위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2016년까지 해왔습니다.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중간 생략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국 제68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테러, 사이버, 생물 공격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민, 관, 군, 경 통합 방위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 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과 납치, NLL과 DMZ 등에서의 무력 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 도발 야욕을 끝내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고 장병 여러분들이 단합된 각오를 보여줄 때 북한 정권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위험성 조사 및 발표한 내용을 박지현 제작팀장이 분석 보도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미 하원 국방의 미래 태스크포스는 북한과 관련해 주시해야 할 새로운 위협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진전은 물론 생화학무기 개발 현황에도 주목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만든 초당적 특별 전담팀인 태스크포스는 2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지도 아래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7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고 그 이후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제작하고 시험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생산과 비축이라며 특히 미국의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난히 규모가 큰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평양 지역 영내 동맹국들과 미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0쪽 분량의 보고서는 미국의 국방 자산과 역량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보 혁신 기반 현황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 태스크포스는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관한 평가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약 1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보고서에서 특히 안보 동맹과 핵 협약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2차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만료를 앞둔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를 연장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가 사라진 상황에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양자 핵 군축 합의로 남아 있다며 이 협정의 부재는 중국과 러시아, 잠재적으로 이란도 핵 역량과 무기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국들과 파트너들에게 모두 해로운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 조약, NPT를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 중 하나로 파트너십과 안보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과 강인한 군사력을 가진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촉진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국과의 지정학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네이토, 그리고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한국과의 오랜 양자 안보 협정은 중국의 부상의 여파로 선구적인 동맹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갈등과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적대감 증가는 도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보장을 위해 경쟁국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